대부분 동네 치과에 사랑니로 방문을 하면 대학병원에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말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대학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의사의 실력에 따라 통증이 덜하거나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이자 치과다운 치과원장 김성룡입니다. 사랑니 발치와 관련한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발치하는 과정이나 병원 고르는 방법에 관해서 영상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치과 진료나 치료를 할 때 보면 얼굴을 천으로 덮은 상태에서 치료나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확인할 수가 없어 더 무서워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발치를 위해 병원을 골라야 하는데 대학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 치과나 저처럼 구강암면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사랑니 발치 병원을 고르는 방법과 발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 동네 치과에 사랑니로 방문을 하면 대학병원에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말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높은 비용과 비교적 긴 대기 시간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 대학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매복 사랑니를 가진 분들은 발치 걱정이 많아 후기를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만큼 병원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치과의 경우 신경 손상 우려 때문에 발치를 안 해주고 대학병원은 비싼 치료 금액과 긴 대기 시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저와 같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를 찾아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사랑니와 같은 구강 내부와 안면부의 질병이나 손상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바로 구강암면외과가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사랑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들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고 또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응급 상황 대처 능력과 매복되고 신경과 가까운 사랑니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치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저희 치과다운 치과에도 대학병원을 알아보시다가 몇 달을 대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해 주신 환자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 특성상 사랑니 발치 이외에도 다른 수술 스케줄이 많아서 빠르게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긴 대기 시간 때문에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치과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을 고르며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진의 양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복 사랑니와 같은 난발치 케이스는 발치를 안 해주는 일반 치과도 많고 또 발치를 시도하더라도 간혹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와 다양한 구강 수술 경험이 많고 특히 사랑니 발치를 제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사랑니 발치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랑니로 병원에 방문을 해주신다면 진료를 보기 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사랑니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랑니의 양상과 신경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매복이거나 파노라마 사진에서 신경과 가깝게 위치한 것을 확인한다면 3D CT 촬영으로 뿌리와 신경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보다 정밀하게 진단해서 신경과 주변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안전한 발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발치 계획이 세워졌다면 사랑니 발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발치하기 전에 먼저 마취를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치과 치료보다 마취가 더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취 이후에는 아무래도 통증이 없다 보니 마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명이 자자한 치과 마취도 의사의 실력에 따라 통증이 덜하거나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마취 통증은 바늘에 찔리는 것 또한 물론 아프지만 마취약이 들어가면서 퍼지는 느낌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약 보관 방식이나 마취를 하는 스킬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마취액을 체온과 비슷하게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바늘이 들어가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포 마취를 하거나 시술이나 마취 전에 환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따끔해요 혹은 안 좋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난 후에는 최대한 약물을 천천히 넣게 되는데요. 마취약이 들어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 맞추기로 천천히 주입하거나 숙련된 실력으로 최대한 천천히 주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께서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기보단 약간 뻐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마취가 완료되면 발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사랑니가 맹출이 된 상태에서 절개 없이 발치가 가능한 경우엔 바로 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복일 경우엔 잇몸을 절개한 후에 상황에 맞게 사랑니를 커팅해서 발치를 하게 되고, 뼈에 묻혀 있을 경우에는 발치를 하기 위해 약간 주변의 뼈를 다듬은 후에 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잇몸뼈가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매복 사랑니를 발치할 때 뼈를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일 수 있고요. 그만큼 회복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상처 회복에 유리한 10대 후반과 20대 초중반에 발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랑니를 발치하고 나면 봉합을 하고 꺼즈를 물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에 따라 지혈제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치의 과정은 모두 끝났지만 아직 남은 일들이 있는데요. 진통제와 소염제 같이 통증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받고, 또 소독을 위해 헥사메딘이라는 소독용 가글을 처방받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발치 다음 날은 소독과 발치 부위 확인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고, 혹시 발치 후에 5시간 이상 지혈이 안 되는 경우 발치한 치과에 연락을 취하시거나 밤중이라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신 분들은 처방 전에 회복실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귀가를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죠. 마취 이후에 회복하며 지혈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한다면 지혈 걱정 없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귀가 전에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귀가 후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 주시고 처방해 드린 약과 가글로 관리를 잘 해주신 다음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셔서 이상은 없나 확인하고 남은 뿌리 없이 잘 빠졌나 사진도 찍고 소독과 봉합한 실 제거까지 한다면 이제 발치 과정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후엔 이제 잇몸뼈가 차올라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천천히 기다리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발치의 과정과 사랑니 발치 치과 고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셨을까요? 사랑니 발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 자주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병원 선택을 잘 하셔서 안전하게 사랑니 발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치과다운 치과 김성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